다원교육에서 수능 수학과 수리 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선승범이라고 합니다. 그 이번 시간에 이제 내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확통 선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좀 비대면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제 문과 학생이 되는데요. 제가 잠깐 나오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수능하고 수리 논술 둘 다 가르치고 있어서 대치동에서 이제 한 어떤 100명대 이상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서 거의 이제 논술도 이제 같이 하는 선생님이 제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왜 드리냐면 사실 이제 이런 자리를 조금 더 일찍 마련해서 강좌 OT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수능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11월 말 정도 되면 모든 일정이 종료가 돼서 이제 수능 시험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내년 설명회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논술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제 일정 자체가 사실 이제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논술 기간에는 수능 문제를 좀 분석하기도 어렵고 사실 이제 설명회를 할 시간도 없고 이래서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설명회 자체를 늦게 기획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사실 좀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일정 자체가 다른 선생님하고 조금 다르다. 그렇게 돼서 좀 늦게 하는 것만큼 사실은 좀 장점도 있는데 그동안에 진행됐던 여러 설명회 같은 거를 좀 참고를 해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올해 수능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앞으로 내년 수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더 정리된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연구소에 간단히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수능은 어떻게 나온다를 좀 보고 그러면 그놈을 기반으로 도대체 내년 확통 선택자들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문제 자체가 교과 과정이 어떻게 지금 바뀌었냐? 작년까지는 이제 가형, 나형 이렇게 돼서 이제 소위 말하는 문과 학생들, 이과 학생들이 따로 시험을 봤는데 이게 이제 통합돼서 이제는 뭐 문과 학생들은 확통을 선택을 해서 거의 볼 텐데 문제는 수원, 수투를 같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적도 이제 뭐 같이 처리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입시 역사상 우리나라 이제 입시 역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969년도 학력고사부터가 이제 우리나라 입시의 시작인데 몇십 년 만에 이게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문과 어머님들, 확통 선택자 어머님들은 이게 뭐 많은 얘기를 들었을 텐데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준비를 조금 더 심각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가형 4등급 정도가 나형 1등급 이상 학생들하고 어떤 수학적 사고력이 거의 같다고 평가합니다. 거의 같다고. 뭐 사실은 이제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올해 수능 인원을 보면 가형 학생의 나형 학생의 이제 올해 선택자 비율인데 가형 학생의 15만 명 중에서 3등급까지 학생들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나형 학생들하고는 수준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가형만 수업을 해왔고 나형은 대치동에서는 이제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대치동 이전에 제가 인강하던 시절에는 나형도 같이 수업을 다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나형 학생들은 사고력 관점에서 가형 3등급, 3등급이 일반적으로 23%까지니까요. 그 정도 학생들까지는 사실은 좀 범접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는 뭐 가형 3등급 학생이 뭐 수학 실력이 어떻든 뭐 그 친구가 어떻게 하든 뭐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관이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과 어머님들이 어떤 기본적인 상식을 바꾸셔야지만 이 바뀐 입시에서 승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아마 다 이해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형의 4등급 정도, 4등급이 40% 정도까지가 4등급인데요. 그 정도 학생들보다는 더 높은 수학적 사고력을 나형 학생이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4등급 학생도 나형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넘사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나형 학생 중에서도 뭐 일부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수능 나형에 저기 이렇게 보시면 실질 정답률이라고 되는데 이 실질 정답률이라고 한 거는 어떤 부분을 제거한 부분이냐면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오지선다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뭐 초등학생이 시험 봐도 20%를 맞기 때문에 객관식 문항은 정답률에서 20%를 다 뺀 정답률을 실질 정답률이라고 하고 그 놈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수능 문제를 분석을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능 문제에서 나형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은 20번입니다. 20번. 여러분 인강 사이트나 EBS에서 정답률을 확인하면 20.6%로 나올 텐데 20.6%가 정답률이 아니라 0.6%가 정답률이라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죠? 그냥 오지선다니까 누구나 시험 봐도 20%를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0.6 이렇게 되면 이거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가형 학생들이랑 경쟁을 할 수 없는 레벨입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서 만약에 20번이 가형에 그대로 출제됐으면 정답률이 몇 프로가 될까? 글쎄요, 한 30%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나형 준비하는 학생들은 가형 학생들하고의 어떤 격차를 좀 인정을 일단은 하시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학 공부했던 그 방향과는 다르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20번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문제들을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문제가 나형 20번입니다. 그죠? 문과에서는 뭐 최고 난이도를 기록한 문제인데 0.6%면 사실은 이제 좀 거의 뭐 비참한 수준인데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번 문제의 아이디어의 핵심 자체가 올해 9평 20번에 그대로 나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올해 9평 20번인데 문제 자체를 보면은 극값을 갖도록 하는 A의 최대값. 함수 자체가 뭐 이렇게 이게 적분 기호인데요. 뭐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올해 9평 20번도 적분 기호가 이렇게 있어서 식을 정리해서 결국 이제 극대인 놈의 값을 뭐 구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는데 발상 자체가 이게 사실 이제 같은 아이디어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는 그러면 문과 학생들은 왜 이 문제의 정답률이 0.6%인가? 미적분 문제를 가형 문제 자체를 공부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어차피 문과 학생들이 다 틀리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다. 이과 학생들하고 같이 채점을 하는데 이과 학생들은 당연히 다 맞는다는 거죠. 구조 자체. 그러면 격차를 어떻게 많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행 수능에서는요, 예, 이게 이제 문과도 있거든 대세인데, 예, 미적분이 대세입니다. 미적분이. 예, 미적분이 대세인데, 그 미적분의 최고 난이도 문제 자체가 20번, 30번 이런 문제가 이제 최고 난이도 문제로 나오는데, 예, 이 문제를 이제 맞춰야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수투에 나오게 되죠. 수투에. 그죠? 예, 수투에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예, 옛날처럼 문과생을 배려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과생하고 같이 봐야 되니까 문과생 배려 자체가 전혀 없는 수투 미적분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이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과생들이랑 같은 경지에 올라설 수가 있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문과 커리큘럼으로는 예, 해결할 수가 예,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리는데 없습니다. 예, 자체가. 예, 그래서 보통 예,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예, 문과 학생들이 예, 좀 예, 일반적으로 이과 학생들보다는 예, 좀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서적이고 따뜻하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문과 학생들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제 수능 오기 전에는 예, 인강을 하던 시절에는 예, 문과생, 이과생 전부 다 수업을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뭐 이 문과생 중에 예, 이제 친하게 지내고 애착이 가는 제자들이 이과생보다 오히려 더 많았는데, 예, 아무튼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예,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예, 커리큘럼이나 선생님을 선택할 때 예,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한테 맞는 선생. 그러니까 예, 우리 애한테 이 선생은 안 맞고 예, 이 선생님은 잘 맞아서 예, 이렇게 여기저기 보내봐서 우리 아이하고 맞는 선생님을 예, 선택을 해서 애가 수업을 듣게 해야 된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정서적으로는 맞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성적 향상을 위한 기능적으로는 예, 완전히 틀린 얘기다. 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그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맞는 것 자체가 수능에서 점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 특히 고난도 문항에서는 그 선생님이 예, 수능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을 모르고 계실 때는 아무리 그 학생하고 정서적으로 잘 맞고 그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본인의 수학적 감각만을 가지고 시험장에서 새로운 미적분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예, 거의 없습니다. 예, 내년에 예, 아마 수투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이 문제보다는 어려운 문제가 예, 미적분 문제가 최소 두 문제는 나올 겁니다. 두 문제. 그럼 이 문제조차도 0.6%인데 이거보다 더 어려우면 문과생은 어떻게 풀라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예, 자기 자제분하고 정서적으로 짬짬이가 잘 돼서 예, 아무리 공부한다고 쳐도 예, 맞힐 확률이 거의 예,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문과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예, 어머님들이 냉정하게 예, 커리큘럼 자체를 예, 이과 선생님 커리큘럼을 네, 타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0.6%의 정답률 자체 문제 자체가 2급 문제 자체가 두세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맞추려면 선생님 자체가 이과 문제에 정통해야 됩니다. 이과 문제 정통하려면 평상시에
지금까지 수업을 문과 위주로 하신 분들은 사실 좀 냉정하게 말해서 이게 정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조 자체. 그래서 보통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따뜻하고 감수성에 영향을 많이 받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선생님의 선택의 기준, 정서적으로 이 아이랑 선생님이 맞다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이 올바른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지, 방법론이 수능에 적합하지 않는지만 수능에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서 아이들이 뭐 이 선생님이 뭐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과생이 올해 수능으로 경쟁력 있는 점수를 갖추려면 수업에 들으러 갔을 때 좀 과장되게 얘기해서 거의 90%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그 학생한테 도움이 되는 강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과생이 가서 일반적으로 수업을 들었을 때 알아듣는 게 많고 뭐 이렇게 되는 강의면 사실은 그거는 내년도 수능을 대비한 강의가 사실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제는 문과생이 아니라 이과 수학을 해야 되니까. 이 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 자체를 아마 지금 올해 개정 첫 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문과 어머님들께서 기존의 문과 선생님들 선택을 아직까지도 많이 하실 텐데 내년 1년이 지나서 올해 수능이 끝나고 나면 제가 자신 있게 예언할 수 있는데 아마 판도가 확 바뀔 겁니다. 지금 문과 어머님들께서는 아직 첫 해기 때문에 이게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어서 감성적으로 그냥 어떤 흐름에 맞춰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 자체의 난이도 자체가 절대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서 준비를 좀 다른 관점에서 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뒷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뒷부분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올해 이제 평가원에서 예시문항이라는 게 이제 나왔다 이거죠. 예시문항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수투에서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수투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항함수의 미분 뭐 이런 문제인데, 이과 최상위권, 정도가 아니라 극상위권. 그러니까 저희 작년 뭐 제자 중에 일반적으로 이과에서 휘문에서 전교 1등으로 졸업해서 서울대 의예과 간 학생이 조교로 있는데 그 학생한테 풀어보라고 했을 때 못 풀었습니다. 그 정도로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 극상위권 학생도 못 풀 정도로 난이도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평상시에 문과 수학만 다루시던 분들이 해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뒤쪽에 가서 이제 뭐 다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다시 이제 예시 문항에 관한 얘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하고 이제 올해 수능 문제 다른 문제들을 몇 개 좀 보면요. 이제 20번 얘기는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 잠깐만요. 요게 이제 20번 문제는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20번 문제가, 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0번 문제가 정답률이 0.6%였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다? 이 문제 자체의 아이디어 자체가 가형에 출제됐었던 문제였다는 거죠. 문제 번호도 20번.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수학적 아이디어는 같은데 함수 자체가 이과기 때문에 사인 함수가 나온 거고 문과기 때문에 다항 함수가 나오고 이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확통입니다. 확통. 확통. 그래서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확통.
문과 학생들이 내신에서 하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의 확통은 그냥 세는 겁니다. 그냥 세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자체를 보시면 이게 이제 문과에서는 넘버 2 중에 하나, 넘버 3인가요? 나형에서는 이제 정답률이 13%고요. 이과에서는 19번의 출제가 돼서 정답률이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문과랑 이과랑 정답률이 이제 한 3배 정도 가까이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형 29번에 대한 EBS 풀입니다. 자체가. 그러면 보면 일반적인 문과생이 하는 풀입니다. 그냥 뭐 다 드립다 세고 있습니다. 드립다. 이때 세고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경우 해갖고 뭐 쭉 세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답이 뭐다 이렇게 돼서 일반적인 EBS 수준에서 풀이는 꼼꼼하고 효과적으로 세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과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들을 좀 많이 가리키고 논술은 보통 이제 의예과 지방 학생들을 많이 가리키고 있는데 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저희 연구소 풀이는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세는 게 아니라 수능이 출제 의도 자체를 정확히 파악을 하면 계산이 거의 세네 줄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과 세계에서 지금까지 했던 풀이 수준이 아니라 이과 세계에서 푸는 방법론을 습득을 하셔야지 경쟁력이 있다. 이 풀이 자체는 문과 선생님들이 좀 하기가 쉽지 않다. 그죠? 확통 문학 난이도 자체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과 학생들 조금 이런 말씀 드리기 못한데 생각하는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문제 나오면 그냥 셉니다. 의미를 파악을 해야지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의미 파악하는 데는 사고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처음에 어려워해서 그 자체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나는 세고 만다. 이게 이제 문과 학생들의 일반적인 지금까지 접근 방법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들만의 리그 문과 학생들끼리 경쟁하니까 같이 세면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이과에서 학생들이 하는 방법론을 습득하셔야지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상당히 난문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논술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아이디어를 아까 이제 뭐 EBS 풀이랑은 좀 차원이 다른 풀이를 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이제 과거에 논술 문제에서 이미 나왔었다는 거죠. 평가원에서는 처음 나오고 연대 같은 데서 이미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방법론이 논술 수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좀 돼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체가. 아마 이제 확통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수능 이건 나형에서 출제되지 않고 이제 가형은 확통이 안 나옵니다. 올해까지만 나왔는데 가형 29번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내년에는 확통 선택자들이 풀어야 될 문제가 될 텐데요. 가형에서 정답률이 12.2%. 그러니까 아까 나형 29번은 이과에서는 35% 정도 정답률이었는데 29번은 가형에서도 이제 12%이 정도 되는 문제인데요. 시중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다 세고 있습니다. 다 세고. 저희 이제 이거 준비해 주시는 실장님이 이거 워드 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빠짐없이 꼼꼼하게 나열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문과생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상식의 한계를 벗어나야지만 아마 내년 수능은 정복할 수 있을 거다. 많은 뭐 우려 섞인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이제 그거를 이제 빨리 실천하고 해야지만 문과 세계에서 앞서 나갈 수 있고 이과 선생님 수업을 선택하게 되면 아이들이 처음에 자기랑 안 맞는 것 같다. 뭐 등등의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거를 어머님들께서 누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할 수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 자체의 접근 방법을 달리해서 풀면 계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풀이를 해야지만 아마 문과 세계에서 최상위권 레벨에 올라갈 수 있으실 겁니다. 아마 문과 세계에서는 보기 힘든 풀이일 겁니다. 그래서 예시문항 말씀드리면 수원 수투는 이제 이과생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이과생들이 보기에도 시험이 쉽지가 않습니다. 수학의 비중 자체를 지금까지 생각했던 비중을 유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학 비중 자체를 많이 늘리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문과생 입장에서는 아주 뭐 높은 데까지 바라보시는 학생은 전체 공부 시간에 거의 60% 정도는 수학에 쏟아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이게 예시 문항 중에 수열 난문인데 이번 문과 21번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문과 20. 당연히 이과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과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아무 의미 없이 세고 이렇게 해서는 요즘 수능은 해결하기 어렵다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시 문항 확통 문제만 말씀을 드리면 소재 자체는 예전에 나왔던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 자체의 복잡도가 과거 평가 문제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결코 쉽지 않다. 1번, 2번,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가장 놀라운 거는 3번인데요. 이게 지금 3점짜리인데도 이게 저희 이과 애들한테 시켜봐도 그렇게 쉽게 못 푸는 문제입니다. 자체가. 근데 이제 예시 문항 3점으로 나와서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게 먼저 준비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 하에서 지금 입시를 준비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률과 통계 난이도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나형 문항보다는 당연히 가형이 어려운 건 당연한데 예시 문항은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나형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나중에 선택해서 갔을 때 아이가 알아듣기 쉬워요. 이거는 이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과 학생 입장에서는 약간 뼈를 깎는 고통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지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통상적인 예습 복습 자체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뭐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벅차다고 생각하는 수업 자체를 선택을 하지 않으면 현재 수능하고 레벨이 맞지 않는다. 이걸 잘 이해하셔서 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걸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체계적이고 좀 논리적인 풀이를 강조해서 문과 학생이
적응만 되면 이과 학생들보다 제 수업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관이나 감각을 쓰는 것 자체를, 스킬을 쓰는 것 자체를 좀 배제하고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과 학생들보다는 문과 학생들이 수학적 감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감각적인 부분이 없어도 문제가 풀리는 그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하면 수업 자체에 빠져드는 몰입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훈련 자체를 좀 정확히 받아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지나고 나면 문과생들이 매우 만족할 만한 수업 자체를 진행을 할 거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를 저희 이제 뭐 이과에서도 상위권 수업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의 깊이만큼은 뭐 대치동에서 이미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가 중요합니다. 초반에 이게 도전 정신을 좀 갖고 이과 수준의 문제를 평가 문제를 올바른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사고력을 연습하는 단계를 반드시 겨울방학 때 하셔야지만 수능을 볼 수 있다. 그죠? 뭐 확통 위주로 말씀드리는데 수원은 아마 문과생만을 위한 수원은 저희가 하지 않고 이제 뭐 문과 같이 진행을 할 텐데 하여튼 뭐 수원도 이제 문과생 수원이 아니라 이과생하고 같이 봐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정규반에서 7회 정도 방학 때 수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험표 같은 거 좀 참고하시고요. 확통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 텐데 14회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과에서는 11회 정도 진행했던 거를 같은 내용이라도 문과생은 좀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문과생들이 어렵지만 따라갈 수 있는 속도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문과생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좀 이것저것 장황하게 시키지 마시고 제가 수능을 대비하는 수준까지는 무조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검증된 사람이기 때문에 수업 자체에서 하고 있는 훈련을 따라갈 수 있게 커리큘럼을 잘 조정해 주셔서 훈련을 시켜서 따라와 주시면 좀 드라마틱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4월, 7월 이렇게 되면 수원을 조금 심화된 문풀과 그 다음에 수투하고 수원하고 수투를 4월하고 7월 경에는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7월 이후에는 확통 자체를 좀 더 심화된 문풀을 진행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이게 10문제 모의고사, 이제 보통 다른 커리큘럼에서는 없는 모의고사인데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4점짜리 문제 정도 문제만 보는 모의고사를 보통 한 반달, 한 6회 정도 일반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과는 6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 문과는 사실은 이제 아이들 제가 문과 수업 자체를 올해 사실 이제 대치동에서 처음 하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걸 좀 보고 7월 이후의 커리큘럼은 제가 조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과랑 달리 문과는 실전 모의고사, 30문제 실전 모의고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과하고는 완전 달라서 거의 사실은 뭐 5번 정도 보면 실력에 있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하여튼 이제 문과생들 입장에서 보면 문제 다루는 난이도 자체가 워낙 높은 문제를 다루게 될 거기 때문에
실력을 빨리 이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는 모의고사 반하고 총 정리하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석 때는 EBS 특강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만 의미 없이 계속 푸는 거는 그 학생이 잘못 풀고 있는데 계속 잘못 풀고 있는 거 자체가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특히 문과는 사실은 시간적 압박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훈련보다는 수능 때까지 실력을 계속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하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건 모의고사 훈련 자체를 너무 빠른 시기에 들어가는 거는 문과생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건. 그래서, 뭐, 총정리 파이널 시간을 이제 9평 이후에 좀 가질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뭐 이과생들 기준으로는 출제 확률이 높은 주제를 다시 정리해서 하는 수업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뭐 시간표인데 거의 이제 제가 이과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 문과는 토요일 날 확률과 통계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 수원 수업은 요런 수업에서 수원까지만 들으면 됩니다. 수원까지만. 뭐 같은 얘기니까 간단히 한번 보시고 뭐 이과 학생들 수강 후기라서 문과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뭐 한 번 정도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올해 100점 맞은 학생인데 이과하고 문과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과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극기 훈련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올해 수능 수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히 참고하시고요. 이게 요 얘기만 좀 드리면 어떤 롱텀한 계획을 잡고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데는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각이 뛰어나지 않은 문과생들을 차분하게 길게 호흡을 길게 잡고 성적을 계속 올리는 데는 제가 자신이 있다. 뭐 이과 수학보다는 좀 쉽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논술도 가르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감각을 쓰지 않고 이론적으로 풀어가고 단계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감각이 뛰어나지 않은 학생이라도 계속 힘을 붙여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 수업의 장점입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뭐 작년까지 제가 이과생만 가르쳤기 때문에 뭐 첫 번째 학생은 휴문에서 전교 1등으로 졸업한 학생이고 밑에 학생도 이제 단대무고 전교 1등 이과에서 학생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과 세계에서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 수업인데 그러니까 문과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는 문과니까 수업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문과 학생 입장에서 어려운 수업이 당연합니다. 근데 어려워야지 그게 현행 수능에서 맞는 거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통 선택하시는 문과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자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